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크게 같이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참석하신 분들은 참 호응을 잘 해주십니다. 어때 그 영상이 좀 도움 되셨습니까? 원래 붙은 친구들이 아니고 작년에 붙은 친구들이고, 원래 붙은 친구들은 지금이 이제 공교롭게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다음 기회에 초대를 하도록 하고, 또 학원에 들어오시면은 뭐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스터디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많이 보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높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또 잘생겨 보이고 그렇죠. 또 저는 그 녀석 둘이 보면은 쟤들이 우리 아들이었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시라는 것이 붙으면 대단한 성과이고, 뭐 안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이제 과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주제들입니다. 여러 군데 이제 주제들을 보시면은 뭐 큰 주제도 있고 작은 주제도 있고, 아마 이제 고민이 1번에 있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이 고민 단계는 대부분 지난 학생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고시를 할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3번에 고시 도전해야 되냐, 이거 뭐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삼촌 친구처럼 한 10년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4가지 정도가 대략 되는데 1시간 남짓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고 안 오시고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이고, 어쨌든 고시를 진입할 때 주의점을 잘 이제 숙지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경우 수입니다. 이제 성공하면은 뭐 좋죠. 뭐 말할 바가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도 우리 애가 이제 98년생인데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서 지 엄마는 이제 한시도 못 잊어서 오늘도 면회를 하겠다고 달려갔고, 저는 이제 학원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나이에 이제 시험 되는 것이 성공하게 되면은 참 뭐 부럽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덜어지고, 본인 입장에서는 5급이라는 시험이 이제 단순히 직업이다 이런 의미로 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 이제 겉으로 꺼내기가 민망하고, 이제 속에 이렇게 우리가 큰 꿈이니까 이렇게 간체가 되는 차원이지, 아마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성공하면 사회적 지위가,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28살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제 군대를 한 40개월 갔다 왔죠. 지금 생각하면 완전 직업 군인입니다. 40개월 군대에서 오래니. 요즘은 저 아들도 이제 작년에 군대 갔는데, 뭐 이렇게 언제 제대하냐 세니까 내년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때는 한 뭐 40개월 하니까 뭐 언제 제대하냐 이렇게 손가락을 몇 개 꼽아야 됐었는데, 졸업을 하니까 28이었어요. 28이어가지고 이제 금융감독원에 취업을 해서 한 6년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학원가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있던 동기들이 지금 연락해 보면은 부서장들입니다. 가끔 이제 임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상대하는 직급이 누구인가 하면은 중앙부처 사무관입니다. 중앙부처 사무관인데, 여러분 뭐 약간 이렇게 연배가 있는 뭐 26, 27 이런 친구들과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이제 가끔 이제 만나면은 그 고충을 토로합니다. 을의 입장에서 상대를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대요. 걔들이 뭐 정해준 대로 이제 예산도 정해지고 인사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대단히 힘들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던데, 뭐 이름 대봐라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뭐 몇 사람 이름을 대면은 그래도 뭐 절반 정도 아는 이름이고 절반은 또 모르는 이름이고 다리를 건너 아는 이름인데, 어쨌든 그 중앙부처 사무관의 지위가 그 정도 높습니다. 그 도전할 뭐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염려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건데, 실패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학원비가 드는 부분이 있고, 휴학에 따른 학업 손실이 있고, 사회 진출이 뭐 지연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염려스러운 거는 저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시험을 했다가 실패하는 거, 이거보다 더 염려스러운 상황은,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저 상태로 사회 나갔을 때, 제가 볼 때는 축청이 일어나가요. 뭐 별로 이렇게 치열한 자기 달려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 나가게 되면은 과연 제가 경쟁력이 있을까? 나는 그게 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고시 도전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개인적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대신에 요 정도로 손실을 막아야 됩니다. 요 정도로 막으시고, 학원에 들어 열심히 하시면은 실패하면은 뭐 한국은행 가든지 아니면 금융감독원 가든지
하다못해 공사공단 가든지 먹고 사는 길은 있어요. B플랜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학원에 오면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있으면 열심히 해서 시험이 되고, 또 열심히 했지만 시험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의외로 또 열심히 공부를 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이 떨어지면 큰일이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떨어지면 학원 입장에서는 이는 다양한 경로들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혹시 진입 자체를 고민하면 해보자. 이게 훨씬 낫습니다. 실력이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렵죠. 고시니까. 그 적성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선천적입니다. 적성이다 이런 부분도 이게 적성이 어떻게 보면 재능인데 그 재능이 이 행정고시 쪽으로 특화된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IQ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박지성이 야구를 했더라면 어떻습니까? 성공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박찬호나 그 이대호 그 뚱뚱한 선수가 축구를 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운동 재능이 없는가 이렇게 보진 않죠. 운동 재능은 아주 특수한데 자기 맞는 루트로 이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법시험은 그 적성이라는 부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좌우되는 게 없었어요. 이건 궁뎅이를 하는 겁니다. 그 엉덩이를 하는 시험이어서 뭐 가끔 그때 사법시험이 있을 때 보도를 보면은 50살 넘은 사람들이 합격하기도 하고 40살은 즐비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노력으로 되는 시험인데 행정고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1차는 그런 학생들을 골라내자는 거예요. 공직 적성 시험입니다. 거기 맞지 않으면 도전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내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봐야 그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진입을 해서 이런 요소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일부 초기에는 이제 적성이 미진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일단 이 두 가지 요소는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의지 요소입니다. 의지 요소. 의지 요소인데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애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의지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것도 이제 의지적 견고성, 그 다음에 이제 장시간 학습을 견딜 수 있는 육체적 강인함 뭐 이런 것들도 다 선천이라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의지 요소들은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이제 의지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그 의지가 관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평생 가야 되는 의지가 아니라 순기간에 단기간의 의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원에 오면은 관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많이 부족하면 안 되지만은 학원에 오면 관리가 가능해요. 대신에 이 부분은 학원의 관리 요소가 아닌 것이고 훈련의 요소입니다. 훈련의 요소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피셋 적응성입니다. 1차 관문이에요. 이게 피셋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판단 기준들도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안 오르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학원에 이제 1차 합격률이 78%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노력으로 된다는 시험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 특별한 적성이나 재능만으로 되는 시험이라면은 그렇게 높은 합격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적성이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녀석들이 있어요. 야, 너는 왜 피셋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선생님 저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모의고사 한두 번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덜컥한 친구들이 한 100명에 하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크게 보이는 겁니다. 크게 보이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야, 쟤는 저렇게 하면 뭐 고시를 10번 해도 붙겠다 이렇게 하는데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고 그 비율도 100명에 1명이에요. 나머지는 열심히 시키면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다만 합격에 이르는 과정이 뭐 2달 만에 합격하느냐 6개월 걸리느냐 이런 개인 간의 편차는 있어요. 편차는 있지만은 처음에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시험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판단입니다. 다만 그래도 진입 자체를 고민하면은 적응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인사혁신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출문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푸세요. 예컨대 뭐 TV 보다가 10문제 풀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와서 또 시다가 열 문제 풀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90분 시간을 빠듯이 하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 평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하고, 그 다음 과목별 점수 기준은 중요한 기준은 아닌데, 일단 언어 논리가 높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엉망진창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가 화면에 떴던 뭐 건이나 오늘 봤던 윤재 애들도 처음에 자료 해석이, 건이는 45점. 윤재는 조금 나왔어요. 윤재는 뭐 50 몇 점인가 하여튼 둘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료 해석 가지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고, 대신에 언어는 잘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한 70점 이렇게 조금 상회하면은 적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상황이 그 다음 점수이고, 그 다음 자료 해석은 혹시라도 부담이 되면 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언어가 예컨대 만족스럽지 않은 점수가 나온다. 예컨대 50점이 나온다. 그럼 연속적으로 한 몇 가를 풀어보세요. 몇 회를. 근데 계속 5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하면 안 돼요. 계속 50점이 한 4번 이어진다. 5번 이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언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훈련된 상태예요. 훈련된 상태이고, 자료는 훈련이 1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상황은 그 중간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나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낮은 것이고, 또 언어 점수를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언어가 이게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문장의 해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책을 이제 2차도 봐야 되는데 2차 해동력도 떨어지니까 이게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시험에 대비하면. 적성이 좋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언어가 점수가 예컨대 60점 조금 넘는다, 70점 조금 넘는다, 괜찮아요. 괜찮고, 80점을 연속 한 3번 넘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은 부모님한테 감사드려야 돼. 야, 정말로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셨구나.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입을 하면은, 적성으로 볼 때는 1년 안에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점수는 좀 낮게 나오는데, 이거 조금만 해보면은 할만하다,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 한 2번 가지고 3번 가지고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내가 답은 3번을 했지만은, 다음에 풀면은 그냥 조금 훈련하면 2번 정답을 고르겠다. 이 정도 느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은 넘어서야 됩니다. 또 학원에는 넘어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시도전은 위험성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면은 꼭 합격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일부가 합격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결과물들은 있어요. 그때는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일단 불합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시의 특성이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 일부가 되는 시험이 고시의 특성이니까 불합격하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제일 위험한 게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삼촌 친구. 가까이는 삼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고, 3번에 수험기간 대비해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2번, 3번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극복 가능한 상황이고, 2번, 3번이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2번, 3번은 철저하게 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막자면은, 반드시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저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그 전문가 상의할 것 이렇게 하는데, 고시 전문가는 제가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일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고시생을 20년 봤습니다. 사법시험부터 행정고시까지 쭉 봤으니까, 지금은 변호사 시험까지 보니까 학생들 얼굴만 보더라도 대강 이렇게 오는 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세요. 시작할 때 상의하시고, 포기할 때 상의하시고. 그 포기가 더 어렵습니다. 투자한 비용들이 있어요. 또 남자애들은 좌절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덮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시작을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고시를 모르세요. 모르시고, 또 학원에는 이제 이 공직의 장점을 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중에 이제 고시 붙은 분도 계시고, 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 자녀분들이 이제 도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분들이 20년 전에 고시 합격한 분들이라, 또는 준비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한테 맡깁니다. 우리 애는 대학도 좋은 대학 갔으니까, 또 지가 잘 알아서 했으니까 우리 애한테 맡겨요.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 애는 뭘랍니까? 우리 애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하고 우리 애가 가진 경험은 등산으로 치면은 한라산 정도 등산한 겁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웬만하면 다 쳐다보고 다 올라가요. 우리가 도전하는 산은 에베레스트예요. 처음 가보는 산입니다. 그 학생들이 오는 거 보면은 뭐 예컨대 에베레스트 앞에 있는데 뭐 스리퍼 신고 오기도 하고 여름 복장으로 오기도 하고 완전히 뭐 전문적으로 전투복을 갖춰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 루트는 저는 알아요. 저는 어떤 길로 가면 위험한지, 어떤 길로 가면 안 되는지, 어떤 길로 가면 이 길이 그래도 평탄한 길인지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알아요.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부분은 포기할 때도 이것도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서 한 1년 저희들이 가르쳐 보면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친구도 있고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그 판단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못해. 가끔 부모님들이 와서 자녀분들 데리고 와서 선생님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요. 그거는 답을 해드릴 수가 없고 또 제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1년 가르쳐 보면은 뭐 다 알죠. 제가 다 인터뷰에서 집어넣고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애들 성적 보는 겁니다. 시험 보면은 성적 보고 성적이 변화가 있는가, 갑자기 올라가는 녀석도 있고 갑자기 꺼지는 녀석도 있고 그대로 이렇게 잘 유지하는 녀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학생들 얼굴을 다 알고 이제 특성들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자신 있게 판단해 드릴 수가 있어요. 매년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오십니다.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뭐 경우는 다양해요. 학생하고 부모님 일치해서 고시를 더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학생이 더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아이고 네 꼴을 내가 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반대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조언을 해드리면 반응은 두 가지예요. 서운하다. 우리 애가 똑똑한데 1년 그냥 삐끗했을 뿐인데 왜 학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냐 이런 반응도 있으시고 그 다음 더 많은 반응은 정말 감사하다. 학원에 돈 버리면 하는 데가 아니구나.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이제 고맙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셔야 돼요. 1차 적성이 안 되기도 하고 2차 글 쓰는 적성이 전혀 안 되기도 하고 이럴 때는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적성을 가지고 겨루는 시험이기 때문에 적성이 있는 애들이 빨리빨리 올라옵니다. 이 행정고시 전체량이 사법시험의 한 3분의 1, 4분의 1입니다. 그 사법시험은 죽었다 깨어나도 12개월 만에 되는 학생은 없어요. 시험 수십 년의 역사에서 한두 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학생들 몇 면을 들여다보면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한 친구들입니다. 공부가 취미이고 특기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4학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붙는 경우이지, 뭐 2학년 때 이렇게 행정고시처럼 그렇게 붙는 경우는 없어요. 원래 우리 학원생 내려가다 보시면은 뭐 성이 입마무개 이렇게 붙어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한 학생인데 그 학생은 8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국립외교는 뭐 2년 전에는 5개월 반 만에 합격합니다. 6개월 만에 합격하고 10개월 만에 합격하고 뭐 예외적이지만은 그 학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매년 일정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는 예외가 아니고 시험은 특성을 일단 반영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시고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왜 못 버리는가 하면은 포기를 왜 못 하는가 하면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어떤 측면에 미련이 남는가 하면 내가 최선을 다 못했다. 이런 미련 때문에. 작년에 몸이 아파서.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녀석은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합격하는 친구들은 그게 다 극복 요소들이고 불합격하면 변명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하시고 안 되면은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은 1차적으로 내년. 끔찍스러우시죠? 내년. 2020년. 지금 시작하면 내년에서 안 되면은 후년. 그때까지 해서 안 되면은 고시는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때 뭐 아주 근소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 더 하는 약간은 이제 조건은 걸려 있지만은 그래도 격차가 크다. 경쟁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내 경쟁력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이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면은 그때는 이제 그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차적으로 보시고 후년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 여건을 최상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어요. 학업을 병행하면서 하겠다. 이거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하겠다. 이 현상이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학교가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 학생들은 학원하고 학교가 가까우니까 학교 다니면서
또 이렇게 고시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고시 공부가 길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고학생들은 공부 강도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고시를 합격하자면 100이 필요한데 본인들이 60하고 있는 겁니다. 60하고 있는데 이걸 충분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학을 반드시 하시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고 경제적 여건 해결해야 됩니다. 가끔 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어떤가요? 그건 안 되고요. 그 다음 뭐 선생님 아르바이트 하면서 할 수 있는가? 이거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고 7급이나 9급 공부는 여러분 능력 대비 뭐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가능하지만은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학생들이 가끔 이제 부모님이 여력이 조금 되시는데 요즘 학생들이 이제 독립심이 좀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부담드리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 때는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는 거지 경제적마저 독립한다 이렇게 하면은 젊을 때 해야 되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것인데 그 실력 쌓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시기를 놓치다든가 이런 것은 그거는 맞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는 해결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뭐 주변 인간관계는 최소화되지 않겠어요? 저절로 학원에 들어오면 끊어지니까. 그리고 일일 최대 공부량은 뭐 학원에 오시면 확보해 드립니다. 그건 뒤에 가서 얼마만큼 최대한 공부량인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고시도 오전에 그럼 적합한 학년이다. 1학년 안 됩니다. 1학년 오지 마십시오. 1학년 가끔 뭐 선생님은 장기적으로 어쩌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려고 상담하던데 제가 다 커팅합니다. 오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이 안 돼요. 아직은 애입니다. 애. 우리가 뭐 이강인이다, 이승우다 뭐 기대를 가지고 보지만 애들이죠. 감독이 볼 때는 애들. 성인 무대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여기는 이제 굳이 따지면은 청소년이 겨루는 무대가 아니고 성인 무대이기 때문에 1학년은 지식의 축적 정도가 너무 적어요. 머리가 아주 좋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오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임용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돼요. 그럼 시험 붙고 학교를 중퇴해야 되는데 물론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뭐 다니다가 뭐 학업 휴직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나이 때 누려야 되는 그 수준의 문화는 좀 누려야 됩니다. 그 대학 갔으면은 좀 이렇게 보상받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대학에 필요한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고시에 매몰되면은 잘못하면은 1학년 때 시작해서 제가 장담하는 바는 2학년 때 안 돼요. 그 학생들이. 그러면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대학생활 4년이 전체가 고시로 날아가 버립니다. 좋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끔 이제 1학년들이 오기도 하는데 두 갈래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내가 이놈아 대학도 이렇게 보냈다. 고시도 내가 만들어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학년생들이 또 이렇게 뭐 보상심리가 조금 작동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대학 입시를 조금 망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역전을 빨리 해보겠다. 이것도 너무 급한 생각들이. 어쨌든 1학년은 임용유예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안 되고 제일 적합한 학년이 2학년과 3학년입니다. 먼저 4학년하고 졸업 후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지적 수준으로 보면은 4학년 마치고 오는 게 제일 낫긴 한데 사회 진출이 바로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고 고시가 이제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은 시험이니까 실패했을 때 학교로 돌아가서 마무리할 기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학년은 조금 급한 시기고 졸업한 다음에 한다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뭐 회사 생활 하다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하는데 원래도 우리 회사 생활 하다 온 친구가 국제통상에 내려가시다 보면 이렇게 합격생에 35살 이렇게 벽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33살이 그만두고 35살에 이렇게 두 번에서 시험 됐으니까요. 괜찮은 경우이고 그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일단 졸업한 다음에 뭐 28, 29 이렇게 하다가 학원에 오는 경우가 이제 왜 성공하지 않는가 하면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의지의 견고성이 이렇게 조금 약합니다. 뭔가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하다가 이제 고시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와요. 그 의지는 조금 약해요. 근데 2학년에 3학년 때 오는 친구들은 벌써 이렇게 마음으로 다지는 겁니다. 공부는 안 해놨어요. 괜찮아요. 활동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언젠가는 고시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또 꿈을 이루는데 고시가 꼭 필요한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리적 준비를 하고 와요. 심리적 준비는 한 2학년 마치고 3학년 마치고 이때 되면 충분합니다. 이때 오면 제일 바람직해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3학년 마치고 오면 그래도 고학년이니까 좀 낫다 편한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3학년 마치면 또 이렇게 4학년이 돼버리니까 2학년 마치고는 또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 그러니까 1학년 너무 어리고 4학년이나 졸업한 다음에는 조금 늦다, 마음이 급하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시작 시기는 1월에 하십시오. 1월에 하시고 7월에 오면 너무 늦어요. 오늘 설명에 이제 윤제는 7월에 왔죠. 12개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급한 겁니다. 그 시험 되는데 지장 있는 기간은 아니지만 급해요. 그 윤제 보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네가 3월에 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면 1월에 왔더라면 네가 좀 등수가 한 등 솔로 갔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실제 그래 대해서는 확률이 높아요. 그 윤제도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숨이 차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미리 온 학생들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은 늦게 오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은 7월과 9월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1월만 얘기하겠습니다. 1월에 오시면은 1차적 도전 시기는 내년입니다. 내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짧은 기간에 도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1차 되면은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 100일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돌립니다. 엄청 돌리는데 그때는 뭐 원래 기준으로 치면 윤제나 아니면 그 건희 학생이 와서 이렇게 개별 지도도 해주고 얼른 성장을 도와줘요. 원래 그렇게 해서 작년에 120명을 이제 2달 동안 훈련시켜서 1차가 50명이 됐어요. 2차를 하면서 1차를 시킵니다. 50명이 돼가지고 50명 넣었는데 원래 시험에는 전부 다 불합격했습니다. 불합격했는데 제일 근접하게 불합격한 친구가 고대 그 친구가 심리학과인가 뭐 행정학과인가 이렇게 경작을 하지 않은 친구예요. 평균 0.3 그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 1점 이내에 떨어진 친구들이 7명 그 3점 이내에 떨어진 친구들이 18명입니다. 그 친구들은 내년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원래는 우리 학원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이 3등이네요. 3등인데 2등하고 뭐 0.04 차인가? 그게 3등이고, 그 다음 일반 행정 10등 안에 작년에 6명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적어요. 4명. 그 그룹 안에 들어가서 루트를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시작하시고 합격하는 시기는 내년으로 잡으십시오. 내년으로 잡으시고, 그 학생들 모아놓고 원래 꼭 합격생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와, 웃습니다. 설마 선생님,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다가 원래 성적을 보고 나서 되게 이렇게 아쉬워해요. 그때 그 말 듣고 조금 더 밀어붙일 걸. 고시가 그렇게 높지 않구나.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합니다. 어쨌든 1월 종합반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경직 일반 행정 선택 부분입니다. 재경직 함부로 선택하지 마시고 일단 요건이 경작이 전공이 돼야 됩니다. 나는 경작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취미고. 근데 그 다음 피셋 합격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2개월 미만 준비를 합격해야 됩니다. 또는 왜 강의를 듣는지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피셋 적응력. 그 정도가 나와야 되고 세 번째 그래도 공부를 잘했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전국 단위로 경쟁을 해봤다 이런 이게 이제 물론 재경직을 하는 학생들이 여러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있지만은 합격한 학생들을 모아놓으면은 저 조건이에요. 거의 대부분. 물론 경작은 전공하지 않아도 결정적은 아닙니다. 결정적 아닌데 경작을 전공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죠. 수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나는 수리에 좀 밝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 행정하다 재경직으로 옮겨도 되고 반대 경우는 이동해도 됩니다. 지금은 재경직을 해야 되느냐 일반 행정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꿈대로 선택하세요. 꿈대로 선택하시고 목표대로 선택하시고 하다 보면 내 적성이 반대구나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 그때 학원에서 옮기면 충분합니다. 그 세 과목은 공통이고 가벼운 과목 2과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뜻대로 하시고 나중에 학원에 와서 하시면서 이렇게 결정해도 되고 그 다음 국립외견하고 국제통상인데 이거는 이제 피셋 때문에 이제 점수가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지금 정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외교가 안 되겠다 하면 외교는 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 전문가 되고 싶다 하면 그렇게 가시고 대신에 국립외교는 할 때는 이 외국어가 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자격을 얻어야 되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했어요. 외교를 왔어요. 이렇게 하면 하시고 일반고를 나와서 그냥 외국어를 취미로 좀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 요건을 갖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합격을 위한 수험기간도 외교원이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짧습니다. 국제통상 조금 오래 걸리고
그 다음 학원 활성화 정도가 국제통상은 소수증 열이어서 학원 강좌가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개설이 되고 나머지는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이 실력을 갖춰가는데 시간이 더디게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하는 영역이 아닌데 학생들이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고시 합격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 연령이 평균 26세입니다. 오래 하시는 공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고 제도 개선 전에는 1, 2차가 분리됐었어요. 1차 한번 붙으면은 2차 보는 기회를 2번 줬다는 거죠. 올해 한 번, 내년 한 번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의 공부 초점이 1차만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내년에 2차 붙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1, 2차를 같이 해야 되니까 시험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되는 겁니다. 빨리 되는 겁니다. 빨리 되니까 고시를 오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오래 하면 또 합격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반론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 선배님 지난번에 설명해 왔는데 3년 했던데 또는 뭐 5년 했던데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열심히 하면 이 힘든 공부를 어떻게 5년을 하겠습니까?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선배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반듯한 길로 가서 빨리 끝내세요. 그 고시를 합격하고 나면은 할 말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고생해서 되면 할 말이 많아요. 저희들 군대 얘기하면은 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일단 40개월 했으니까. 근데 지금 너무 짧으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생해서 되면은 고시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어떤 강사가 어떤 특징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교재는 어떻게 봐야 되고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 오시면 말이 없어요. 아마 학원에서 빨리 이제 합격한 친구들로 조언을 듣고 온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얘기가 길지 않을 겁니다. 아, 나는 몰라. 그냥 학원에 가서 다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조언할 거예요. 그 조건을 우리 학원이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결과도 내고 있으니까 학원에 오시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이고 최종 합격 목표 연도는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목표를 하시고 안 되면은 그 다음 아까 뭐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시험을 시험 삼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험은 기회가 있을 때는 고시는 이 하늘이 내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운으로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1차 됐는데 2차는 쥐꼬리만큼 알고 가요. 조금입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 한 40% 30%인데 40% 30%에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예컨대 열심히 해가지고 98%를 익혔는데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또 안 되는 시험이에요. 고시는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가능성을 키워가는 시험이지 나는 원래는 연습 삼아 하고 내년에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학원에는 또 그렇게 지도하지 않고요. 왜 이제 그런가 하면은 기회가 또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정도로 해야 됩니다. 정말 원래가 마지막인 듯이. 그러니까 심리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신체적 변화도 본인들이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본인이 노출돼야 돼요. 노출을 시켜서 그 경험을 내년에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2020년 시험을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안 되면 내년 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고시생인데 학교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학교 다니는데 짬짬이 고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고시생인데 짬짬 내가 수업 들어가니까 정말 괴롭네. 이렇게 좀 바꾸세요. 그렇게 하다가 방학하면 바로 학원 오세요. 그렇게 하면 바로 루트를 저희들이 또 만들어 드립니다.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 여러분 선배들이 3년, 5년. 한번 내가 이제 객관적 수치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국립외교원 시험은 3과목이고, 그 다음 5급 시험이 5과목인데 실질적으로는 3과목입니다. 경제학, 행정법, 요게 독자적인 과목이고, 정치학, 행정학은 과목이 양이 많지가 않아요. 선택 과목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연결된 과목이. 그럼 학원 강의도 뭐 7일 뭐 요렇게 합니다. 그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행정법, 경제학, 그 다음 정치학, 행정학 요렇게 3과목입니다. 이 3과목을 3년 한다. 그럼 한 과목을 1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한 과목을 1년 하는 것이에요. 수험적 깊이는 3, 4개월이면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 정도면 합격할 정도로 훈련이 돼요. 근데 이걸 3년을 한다, 5년을 한다 이런 얘기는 중간에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유형들입니다. 1번,
고립되는 겁니다. 2번, 단가만 수강하고 스터디하고. 3번, 학교 고시 안에서 인강으로 학습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얘기를 듣고 내 얘기 다 이렇게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 내 얘기였어요. 이렇게. 어제도 왔습니다. 어제 왔는데 그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인강으로 해요. 인강으로 하는데 공부 어디서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집에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반대로 들어요. 집에서 안 했다로 듣는 겁니다. 집에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했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학원에서 한 공부 그 학생 1년 했는데 학원에서 한 공부로 치면 3개월이 안 돼요. 한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고립되면은 1번 견디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대단히 우울해져요. 우울한 얘기는 뭐 우울해도 견디면 되는 것인데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는 뭐 엄청 힘든 겁니다. 하루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겠지만은 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이렇게 심리적 변화가 여러 번 일어납니다. 컨디션이 좋아서 지금 오전에는 야 이렇게 잘 되면은 원래 정말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오후에 컨디션이 떨어지면 또 마음이 이렇게 꺾이고 저녁에 이렇게 살아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70분 공부하고 20분 쉬는데 혼자 하게 되면은 공부할 때 엄청 힘들고 쉴 때 더 힘들어요. 쉬는 시간. 혼자 쉬어야 돼. 그 다음 쉬지 못한 상태로 공부를 하니까 공부 효율이 떨어지고 또 쉬니까 또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부 적정한 질이나 양이 유지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고시생이 제일 우울할 때가 공부가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 2번, 3번이 같은 얘기입니다. 공부 강도가 약화되는 겁니다. 이게 고시 공부는 대학 입시하고 다르게 대학 입시는 뭐 이렇게 해서 목표하는 대학에 조금 미달하면은 다른 대학 갔더니 그 학교도 좋더라. 이렇게 만족도가 나옵니다. 100은 아니지만 90% 만족하면은 뭐 이렇게 다니면서 또 뭐 좋은 친구 만나고 또 학교 생활 하다 보니까 10%가 채워지는데 고시는 0이냐 아니면 100이냐 이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100의 강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뭐 사회 나가면 스펙으로 베리타스 합격 책임만 해서 2년 다녔어요. 뭐 스펙을 쳐줍니까? 결과만 놓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 강도가 혼자 하게 되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시 공부는 너무 힘든 공부예요. 너무 힘든 공부이기 때문에 하루 공부를 어떤 경우에 그렇게 채울 수는 있지만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데 본인은 인식은 못 해요. 체크 도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안 쌓이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게 제일 나쁜 유형이고 잘못된 조언에 노출됩니다. 4번, 5번 같은 얘기입니다. 예컨대 신림동에서 단가반으로 수강하게 되면은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정보가 차단되니까 스터디를 모집을 합니다.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는데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어요? 누가? 왜? 같이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실력이 없는데 완전히 초보자인데 왜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습니까? 그 학생이 뭐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뭐 재능을 기부로 합니까? 왜 합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친구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면은 공부를 오래 했는데 실력이 형편없는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처럼 눈도 코도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오래 공부한 친구가 그 분위기를 주도를 해요. 주도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장수생 방식을 답습할 위험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더 나쁠 수가 있어요.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면. 이거 2번의 경우에는 뭐 하다가 스터디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나와버리면 되는데 학교에는 나오지도 못해요. 선배라서. 5년 공부한 선배가 내일 모레 30인데 신입생이 들어오니까 내가 공부 시켜주마. 지도 지금 발등에 물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가 있던 방식으로 끌고 갑니다. 너도 한 5년 해라. 나는 내년에 나가마. 이렇게 되니. 그 벗어날 수도 없어요. 선배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6번인데 공부 방향성에 대한 이게 거시적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고시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방향성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뭐 단카를 해야 되냐? 학교 가야 되냐? 아니면 베리타스 종합반이 합격이 많이 한다고 하니 거기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단계 고민은 지금 오늘 오시면 해결되지만은 그 다음 단계 고민이 있어요. 내가 경작은 언제부터 얼마나 해야 되냐? 피해서는 어떤 강도로 해야 되냐?
내가 잘나고 있는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향성 고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하란다. 그 여러분 고민은 어디에 이제 집중돼야 되는가 하면 성적입니다. 야,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왜 같은 스터디에 있는 A보다 내가 성적이 왜 이렇게 낮냐. 그렇게 하면 고민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학원에 선생님하고 연결 좀 해주세요. 아니면 합격생하고 연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듣고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개선되면 그 방향으로, 개선이 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그 고민만 해야 돼. 그 고민을 해야지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에 시행착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적으로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좀 이렇게 제가 표현을 더 직설적으로 하면은 1번이나 2번처럼 하면 하지 마세요. 여건이 이렇게 되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원에 왔을 때 100% 합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100% 합격이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부가 되는 시험이니까. 그런데 1번, 2번의 형태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이건 100%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시험이. 안 된다는 얘기가 시험이 영원히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본인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시험을 뭐 3년을 하시겠어요? 5년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교 고시반에 가면은 그래도 나름 학원이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엉성한 시스템입니다. 뭐 자동차로 치면은 뭐 아주 옛날에 그런 뭐 마차보다 조금 나은 형태 그 정도 시스템이 학교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니까 더딘 겁니다. 학교 고시반에 활성화된 데가 뭐 연세대학이나 성균관대학이나 저 한양대학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의 평균 연령을 내보면 28살이에요. 뭔가는 이렇게 엉성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의 여건밖에 안 되면은 고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 강의를 잘못 활용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아까 인강의 얘기입니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차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왜 이제 학생들이 인강으로 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대학을 그렇게 갔으니까요. 대학은 객관식이니까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한데 이건 주관식이어서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험을 이제 왜 보는가 하면은 공부한 걸 확인하기 위해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도 있죠, 물론. 근데 확인해봤자 여러분 단계에서 글 쓴 게 뭐가, 뭐 확인할 게 뭐가 있겠어요? 형편없지. 그럼 거기서 첨삭받고, 채점받고, 좋은 답안하고 비교하고, 멘트를 듣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공부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인강 그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니까, 인강을 통해서 2차 시험을 준비한다. 이거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은 분석 자료도 보면은, 이거 진도가 나갑니다. 실강 예컨대 경작이 24일 동안 진행이 되면 인강 한 4.6%가 그렇게 들어요. 그 다음 80일 저희들이 인강 이제 수강 기간을 주는데 완강 비율이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양적으로도 안 하고 질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강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종합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은 정보를 이리저리 좀 듣고 올 거예요. 이렇게 나름 우리가 볼 때는 가짜 뉴스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 듣거나 선배들을 통해 듣거나 이렇게 하고 여기 오기도 하고 그냥 학원에 와서 뭐 정보를 이제 처음 접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몇 가지 이제 시중에 도는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종합반이 단가반보다 비싸 이런 부분인데 종합반이 월로 치면은 외견 65만 원, 오국공채 67만 원입니다. 이걸 이제 개월로 뭐 18개월, 16개월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할인을 또 해드리니까 이거보다는 많이 내려가죠. 또 나는 1차는 붙은 경험이 있으니까 2차만 하겠다. 이렇게 월 한 요 정도 금액이에요. 요 정도 금액인데 단가는 이게 한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우리 이제 종합반에 들어왔을 때 뭐 여러 가지 동영상 컨텐츠라든가 모의고사 지원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수강료만 평면 비교하면 단가반이 1,800만 원이에요. 그 다음 부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실 비용, 뭐 예습 복습 동영상 비용, 피서 캠프 비용, 실전 모의고사 비용 이렇게 다 합치면 3,400만 원이에요. 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단가반을 하게 되면은 이 비용을 낮춰야 되니까 필요한 컨텐츠 구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용을 낮춰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많이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도 종합반에 유리하고 그 합격도 많이 합니다. 이게 합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는 50명이 됐죠. 원래 50명이 됐는데 뭐 면접에서 이렇게 탈락한 친구들이 있어서 최종 합격은 44명이니까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것이고, 내년에는 제가 미리 이제 예측을 해드리면은 저희들은 한 80명에서 100명이 나올 겁니다, 합격생이. 지금 현재 멤버들은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원래 멤버들은, 작년에 멤버들은 이제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고, 원래는 이렇게 이제 고른 학생들입니다. 특출나지 않고 고른 학생들인데, 원래 약간 염려를 했었어요. 작년보다 줄어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염려를 했었는데, 원래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성과를 낸 걸로 봐서는 학원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확신은 좀 갖게 되었고,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보다 앞선 기수입니다. 앞선 기수.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숫자도 많아졌고, 정말로 빛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100명이 넘어설 것이고, 제 생각에 이거보다는 최소한 2배 정도는 더 나올 겁니다. 아마 학원에 오시면은 내년엔 그 기대를 여러분들이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끔 뭐 종합반 과정은 따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뭐 얘기들을 해요. 따라가기 힘들다. 근데 종합반은 수업이 1차 수업이 1년에 한 절반 정도 있습니다. 뭐 1차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되는 게 한 11월? 이제 다음 달부터 이렇게 본격화되는 겁니다. 아주 본격화되면 12월 중순 이렇게 본격화되는데, 그 전에 뭐 1차 수업이 있는 걸 전제로 보겠습니다.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고 오후에 1시 반부터 5시 20분까지 2차 이렇게 수업을 해요. 이걸 못 따라가요? 난 그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절반은 1차 수업이 없어요. 1차 수업이 없어서 오후 1시 반에서 5시 20분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못 따라간다? 그럼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염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수업을 뭐 저렇게밖에 안 하냐? 저렇게도 되는가? 뭐 그런 연을 하시죠. 그 학생들을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종합반 따라가는데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건 본인의 문제점이에요. 학원은 수십 년간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 부분입니다. 성적 부분인데 이 종합반 성적들을 보면은 요게 이름이 있는 게 종합반이고 이름이 없는 것이 단과반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비어 있는 것이 이렇게 종합반하고 단과반 비율이 한 6대4 시절에 이렇게 데이터입니다. 6대4 시절에. 저 체크된 게 단과반이에요. 그 모의고사를 보면 종합반하고 단과반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또 단과반이 요 시기에 1순환 때 들어오는 시기니까 이때는 공부가 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처음 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공부 강도가 조금 달라요. 그 종합반에 뭔가는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또 더 드리겠습니다. 베리타스 법학은 뭐 타건과 이런 점이 달라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뭐 평면적으로 이렇게 질을 좀 비교했는데 지금은 이제 합격생 수가 44대 0이니까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이제는 학생들이 고민하지 않죠. 예전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학원 갈까 저 학원 갈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학원 쪽으로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학생들 자체가 안 할 겁니다. 하면은 잘못된 고민입니다. 하지 마시고 베리타스로 오십시오. 이제 여러분 지금 시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계획을 1번처럼 잡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1차라도 붙어야지. 그런 다음에 불합격하고 예비순환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수가 2번 똑같습니다. 3월까지 1차 준비하고 합격하고 3순환 합류하는 경우 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1번의 여러분들은 1번이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2번 그래도 합격하니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2번이 더 나빠요. 1번은 1차 준비만 하고 불합격하고 3월부터 예비순환 하니까 그 예비순환이 3월부터입니다. 신학기부터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비순환 합류하게 되면은 차라리 3월부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는 누적되는 게 없어요. 누적되는 게 없고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적성이에요. 적성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1차만 준비하고 불합격하면은 이 세월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2번의 유형이 이제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2번의 유형으로 많이 갑니다. 1차를 준비해서 합격을 해요. 이게 머리로 하는 시험이니까. 그러다가 덜컥 이제 합격했으니까 예비순환부터 하기는 못하니까 시험 직전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인가 하면은, 요게 이제 3월 달에는 두 가지가 같이 합니다. 예비순환하고 시험을 바로 내일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건 초보들이고. 요렇게 하는데 요 시기에 정상적으로 하면 예비순환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비순환 들어가지 않고 요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3순환이 있어요. 그 기간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 합류하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합류한 다음에 시험에 100%안 되는 겁니다. 100%안 되니까 시험을 6월 달에 보고 그 합격한 학생들이 7월 달에 또 복학해요. 복학한 다음에 이렇게 학교 다닙니다. 학교 다닌 다음에 시험 떨어졌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얼치기 이렇게 하다가 또 1차를 또 시험을 봐서 합격합니다.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고 또 3월 달에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7월하고 11월에 이게 실력을 다질 기회를 스스로 없애는 겁니다. 없애니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루트로 가시면 안 돼요. 요 루트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요 학생들은 차라리 이 학생들은 불합격했으니까 원래 시험을 못 보니까 그냥 예비순환 차분히 할란다 이렇게 해서 정상 루트로 들어오니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이 학생들은 건너뛰는 겁니다.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고시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1차가 되니까. 포기를 못하니까 세월이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그 어느덧 졸업하고 이렇게 불합격 경험은 계속 쌓이고 그 서울대 학생들이 저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주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제가 이제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차 공부하지 마세요. 1차 공부. 지금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여기 온 학생 중에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다가 왔더니만 학원에 갔더니 하지 말란다. 이 일 어떡하냐. 하지 마시고 부득이 하면 자료해석 나세요. 부득이 하다 이런 얘기는 예컨대 나는 경작가야. 그래서 3학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학원 과정 예비순환 정도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행정법만 하면 되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자료해석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1차는. 그래서 5급 공채는 경작 행정법만 이렇게 선행학습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외교는 경작이 80%입니다. 경작만. 그 다음에 방학하자마자 학원으로 오세요. 우리가 개강이 1월 6일인데 1월 6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방학이 12월 20일이면 바로 오세요. 왜 바로 오시는가 하면은 학원에서는 하루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방학하면은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 애 군대 보내는 심정이다.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지. 이렇게 해서 뭐 여행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보내세요. 바로 보내시고 왜 이제 바로 와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첫 시험 도전이 2020년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그때 시험 보고 가세요. 시험 보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여름에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세요. 그때 가시고 지금은 이제 집안이든 본인은 전투를 이렇게 높여야 됩니다. 높여가지고 12월 20일 정도 오시면 이렇게 선행학습이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1차 모강하고 피서 캠프 쪽으로 선행학습이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진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은 뭔가 하면 지금 종합반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1차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뭐 쌓인 실력이 얼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종합반하고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같이 넣어버립니다. 같이 넣어버리니까 이쪽으로 가시고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면 인터스쿨로 가서 이게 부담이 돼요. 이게 1차도 하고 2차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요때 2차 과목은 요걸 시키는 겁니다.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오면은 1차에만 집중하니까 1차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지 않고 오면은 2차하고 1차를 병행해야 되니까 본인이 이제 버거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이렇게 꼭 2과목은 억지라도 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11월 다 됐으니까 아마 기말고사 기간 포함하면은 저 2과목을 다 듣기는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작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 못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12월 방학하자마자 오면은 학원에 와서 나머지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선행학습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보게 돼요. 시험을 보게 되면 또 경우수가 이렇게 나누겠죠. 1차 합격하고 1차 불합격하고 그 100일 목표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생활관리는 우리 학생들이 그 다 수준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로 칭해서 못하지만 서울대 연고대 비율이 뭐 90% 가까이 육박하니까요.
그 나머지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은 본질적으로. 그 학생들이니까 뭐 생활을 아침 몇 시에 일어나라, 몇 시에 자라 이렇게 통제하지는 않아요. 얘들이 다 공 패턴이 있는 학생들이라 대신에 컨텐츠 관리는 하는데 뭐 시험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그다음 시험에 성적이 안 나오면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정 기간은 저희들이 통제합니다. 특정 기간은. 시험 직전에. 그러니까 1차는 두 달 동안 스파르타 캠프에 넣어서 가둬요, 저희들이. 그 70분간 공부하고 20분간 풀어주고 이렇게 밖에서 문을 닫아갑니다. 닫아 이동하면 벌점 매기고 이제 나중에 벌점이 쌓이면 퇴출시키고 그걸 여기는 100일 동안 합니다. 100일 동안. 100일 동안 1차 합격한 학생만 모아가지고 또 문을 닫아 걸고 시켜요. 시켜가지고 합격생도 선생님도 투입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지도를 해줍니다. 1차 불합격하면은 예비순환 듣고 선행학습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고 합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또 그럴 시간적 여유가 또 있습니다. 그 합격 현황인데 이렇게 연령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6세가 가장 많습니다. 평균이. 그래서 요 안에 요런 이제 색깔 다른 데 들어가지 마시고 요 안에 들어가서 가장 낮은 연령대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요게 들어가는 게 제일 낫죠. 요게 들어가는 게. 24살 전에 된다. 이게 제일 해피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많이 되고 또 단가보다 이제 우월한 성적을 내는 거 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험생은 공부 계획인데 이게 학생들이 특히 이제 서울대학은 요 가깝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를 시청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왜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면은 예비순환 들으면은 3월부터 이제 6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하루에 아까 본 대로 수업이 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동영상 듣고 학교 다니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예비순환 그렇게 하고 1순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순환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학하니까 1차 준비하고 시험이 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시험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이제 과정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 과정으로 봤을 때는 학교 다니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과정이 이렇지만은 학원의 진행은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공부 강도가 너무 떨어져요. 예컨대 1년 차인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뭐 이렇게 한 4번 보고 이렇게 하는데 2년 차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가 되고, 3년 차는 곱하기 3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1년 차들이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학원이 망해버려요. 학원에 갔더니만은 뭐 혼자 하는 거나 똑같아. 이렇게 학원이 망하니까 강도를 2배, 3배로 높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윈터스쿨에서 벌써 이 두 과목을 예비순환을 시켜버립니다. 시켜버리고 예비순환에 들어오면 뭘 시키는가 하면 예비순환 실강 따라갑니다. 이 학생들이. 그 실강을 대신에 암기하면서 들으라고 해요. 들은 거니까. 또 이 동영상으로 하는 학습들은 그 학습의 효율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들었지만은 또 새로 들으면은 또 새로 들리는 것이 있고 그래. 우리가 뭐 비교하면은 외국 영화는 이렇게 2번 볼 때 새로운 장면이 막 보이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 처음에 할 때는 모르는 거니까 급급 듣다가 실강 들으면 많이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학생 상태에서 예비순환 오니까 실강을 수강합니다. 예습 복습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 수업을 하루에 4시간 들으니까 오전에 4시간이 남고 저녁에 4시간이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8시간이 남는 겁니다. 이때는 1순환, 2순환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그 빠른 학생은 아까 100일반 학생들은 예비순환 때 공부 다 끝내요. 예비순환 때. 그거 갇혀가지고 엄청 하는 겁니다. 3순환까지 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1순환 시작하면은 지금 이제 1순환 말미네요. 이렇게 되면 이미 1순환, 2순환을 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수업을 들으면은 이 수업만 듣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또 예습하거나 또 아니면 선행학습하거나. 이게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남는 겁니다. 남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10월 말이 되면은 선행학습이 다 끝이 나버립니다. 아까 봤던 이걸 보시면은 아까 학교 다니면서 하던 학생들이 이것만 보는 겁니다.
학원 시간표는 이렇게만 보이니까. 이렇게만 보이니까, 아, 6월까지 내가 예비선언만 들으면 공부 충분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7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1순환만 들으면 충분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교 다니면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언제 확인하는가 하면은 3순환 들어서 확인이 되고 시험장에 가서 완전히 박살나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요 시기에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공부 끝냈어요. 여러분 학교 갈 때 고2 말에 거의 고3 과정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끝내죠. 그 고3 때 가면 다지는 거고, 뭐 이상한 문제를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다지는 과정이지, 그때 허겁지겁 고3을 한다. 이런 학생들은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시는 더더욱 더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만 보이니까, 학원에 이렇게만 외부로 시간표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서 여기 들어오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이게. 허겁지겁 하는 겁니다. 그 우리 학생들은 여기서 공부가 끝이 나고, 요 단계에서는 특히 1차 붙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이 단계까지 합격 선율이 훌쩍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학원에 오면은 또 선생님들이 1대1로 하는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답안 특강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1년 만에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2년, 3년에 하는 공부를 1년에 채우니까 이게 뭐 고시는 밑빠진 녹이 물 붓깁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확 들여버려야 돼요. 조금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완전히 다른 체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뭐 1순환 때 공부했죠. 2순환 실강 수강하고 전부 다 마무리가 끝났어요. 마무리가 끝난 상태에서 시험 보고 1차 붙고 3, 4순환 들어가니까 이게 뭐 경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3순환 때 오면은 성적이 한 상위 30%는 시험이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상위 30% 안에 드는 예컨대 전체 5등하던 단가반 학생이 불합격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불합격하는가 하면은 그 학생은 경작할 때 경작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예컨대 마지막 과정에서 경작이 진행이 되면 얘들은 또 행정법도 합니다. 또 행정학도 하고 하루에 3과목을 해서 전체 성적이 30% 안에 드는 것과 하루에 한 과목에서 30% 안에 드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그 학생들 눈에는 그게 또 안 보여요. 이 학생이 여러 과목 하면서 성적을 내는구나.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학원에 성적을 잘 받았는데 내가 왜 떨어졌을까?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과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합격생 리더가 주도를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2차는 반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 할 때는 이렇게 처음 하니까 행정법을 스터디를 진행을 해요. 그 다음 과목이 경제학이면은 또 행정법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행정학 할 때는, 정책 할 때는 이거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이때는 또 경제학을 또 스터디를 해요. 그러니까 밖에 예비선언 하는 학생들이 한 번 듣습니다. 한 번 듣는데 우리는 선행학습했고, 실강 듣고, 동영상 선행학습했고, 그 다음 스터디를 통해서 행정법만 벌써 몇 번입니까? 여기서만 3번이에요. 경작 몇 번입니까? 여기서만 3번입니다. 그 다음 선행학습했고, 실강 들었고, 다른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한 번 할 때 우리가 5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이래 순환마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고, 1차는 왜 이제 합격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이제부터 이제 1차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11월이니까. 이렇게 뭐 휴학하고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1차 스터디에 바로 넣어버립니다. 지금 오더라도. 학교 다니는 학생은 어쩔 수가 없고요. 요 기출문제를 2달 동안 분석하고, 2달 동안은 또 저희들이 캠프에 가둡니다. 그 캠프라니까 어디 멀리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 학원 이렇게 저 길가에 큰 초입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큰 건물이 있어요. 그 베리타스, 뭐 스파르탁스강, 거기에 이제 2달 동안 가둡니다. 매일 시험 보게 하고, 시간 통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능력이 극단된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스터디 방식이 뭐 기출 분석하고, 그 다음 예상 문제 이렇게 리뷰하고, 이걸 주도하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아두지는 않습니다. 리더가 주도를 해요. 그 리더들은 1차 성적이 학원에는 90점 넘는 친구들이 즐겨합니다. 그 학생들의 리더 역할을 이렇게 합격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한 팀씩 이렇게 맡깁니다.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팁을 좀 듣거나 문제풀이 노하우를 듣게 되면은 시행착오 없이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이게 편성 기준인데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수험 기간도 고려해야 되고. 근데 수험 기간을 고려 요소는 높지는 않아요. 전부 다 초보들입니다.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와요. 그 다음 개인은 성향, 성비를 고려합니다. 지금은 이제 학원에 진입하는 성비가 5대 5입니다. 여학생이 절반, 남학생이 절반. 이렇게 스터디는 8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뭐 커플이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좋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커플이 한 팀에 2팀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스터디는 해체시켜버렸어요. 해체시켜가지고 연애는 뭐 따로 해라 이렇게 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는데 개인의 성향도 오래 합니다. 이것도. 너무 조용한 친구들만 만나도 문제가 되고 너무 흥이 많은 친구들만 만나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제가 파악은 하니까 이렇게 해요.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또 이렇게 해산시키기도 하고 재편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차도 하고 1차도 하고 진행의 수는 2차는 주 3회를 하고 1차는 시험 직전이니까 매일 하고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특별히 자료를 제공해서 무료로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고 또 시험을 보고 이렇게. 그 다음 스터디 진행자는 최종 합격생, 2차 합격했는데 면접을 탈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원래도 한 7명, 6명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 아니면 1차를 3번 이상 붙은 학생들 이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초기에 시행착오는 많이 막아집니다. 네, 걱정하는 부분이 그럼 스터디 리더가 잘못되면 학생들이 피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더들이 그래도 여러분 같은 수준 학생들입니다. 최고 시험에 도전하는 최고 학생들이어서 최소한이 아니라 아주 높은 자질의 학생들입니다.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고 학원에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학원이 컨트롤하는 부분도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시행착오 없이 공부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다방 특강 그룹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성적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가 어떤 부분이 특별히 더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고득점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을 제시한다. 그 다음 학원 선생님들 1대1로 답안을 첨삭하고 과외로 지도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2단계로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낮은 단계에서 2단계 지도를 소화할 정도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2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장학금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1등하면 50만 원 드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금액이 뭐 상위 30%까지 드리니까 금액이 상위 30% 이제 내려가면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장학증서를 거창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만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힘내라. 고맙다. 이걸 두면은 학생들이 저희들도 이제 돈으로 드리는 의미는 아니고 정말 고맙다. 열심히 해서 이런 의미로 드리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모아놓는 학생도 있고 상장을 그걸 보면은 좀 안심이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가장 많이 옵니다. 제 전화번호는 다 오픈하니까요.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오시면은 뭐 개별 학과는 제가 지도할 수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시기별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호출하기도 해요. 이게 성적을 쭉 보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지켜보고 또 한 번 떨어지면 이상신호로 받아들여요. 부르면 뭔가는 일이 있어요. 대부분 뭐 좋지 않은 일이 좀 있습니다.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 남친이 뭐 배신을 때렸어요. 뭐 여친이 어쩌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요만한 건데 그 나이 때는 또 그 시기에는 이렇게 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거나 또 아니면은 선생님을 상담하거나 또 우리 이제 직원들이 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직원들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언제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가끔 이제 이 관련해서 담임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담임은 없습니다. 그 수준의 학생들 아닙니다. 담임 아니고 항상 상담 체제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학원이 잘 되는 이유들이 일단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그 팜플렛에서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일정 요건을 갖췄는데 불합격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드리죠. 환불의 부담이 선생님들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재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뭐 돈 때문에 열심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다 고시를 붙었거나 아니면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 자체 우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학생들은 선별을 합니다. 많을 때는 30%, 한 20% 이렇게는 탈락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오랫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 학원에 적합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넣으면은 팀 전체가 무거워져요. 그 학생들이 견디지 못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훼손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건 탈락을 시킵니다. 오줌도 조금은 시키고 있죠. 저 정도 비율은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성적 경쟁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합반 전체 일정입니다. 들어오시면은 미리 선행학습 하시고 오시면은 이렇게 윈터스쿨이 아니라 피서 캠프로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준비를 조금 해오십시오. 그냥 오게 되면은 윈터스쿨 들어가고, 그 다음 기초과정, 그 다음에 1순환, 그 다음 2순환, 시험 직전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2차 종합반, 1차 종합반, 뭐 과목은 보지 마시고, 전체가 이렇게 학원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부분이고, 요때 들어오면은 정상적인 코스인데, 이때는 시행착오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위험해져요. 요때 들어오면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중간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메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3월까지는 절대로 기다리지 마시고 1월 달에 오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학생들의 루트를 1차 시험은 내가 혼자 준비해서 보고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2차 준비가 제로인 상태로 1차 시험이 돼서 학원에 온다. 이건 나쁜 거예요. 아니면 1차가 됐으니까 우쭐하는 기분에 혼자 한다. 이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경로가 나빠요. 1월 달부터 들어와서 쭉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도받으세요. 지도받으시고 어쨌든 고시는 무조건 붙어야 되고 빨리 붙는 게 최고입니다. 내년 6월에 마무리를 지으시고 아니면 그 전에 마무리되면 좋습니다. 진도 차인데 1월 반, 3월 반 들어오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1월 반은 벌써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요. 3월 반은 그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3월 반이 올 때 1월 반하고 비교시키는 것인데 지금 좀 주의하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걱정은 없겠습니다. 종합반 1일 수업 일정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수업이 있으면 오전 10시부터 2시간. 그 다음 오후에 3시간 반, 4시간. 1차 수업이 없으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일 학습 일정입니다. 학습 일정.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독서실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의무상은 아니고 독서실에 뭐 들어오는 게 낫죠, 뭐. 나는 방에서 할래요. 이런 학생인데 저는 반대로 듣습니다. 방에서 안 할래요.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저희들이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통제를 해요. 독서실에. 통제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믿는 부분이어서 자율학습 과정도 있고 강제학습 과정도 있습니다. 대신에 독서실 비용이 학원이 정해진 대로 70분 공부하고 20분 쉬고 그 다음 70분 공부할 때는 우리가 문을 닫아 걸어요. 문을 닫아 걸고 휴대폰 회수하고 이렇게 통제에 따라 주면은 한 달에 비용이 5만 원. 나는 통제받는 거 싫어요. 나는 자유를 원해요. 이렇게 하면 2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은 7만 원. 2만 원을 자유를 사고 싶으면 자유를 사서 생활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대로 따라오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하시고 식사하시고 수업 듣고 저녁 식사하고 또 이렇게 학습하든지 스터디하든지 이렇게 해서 오전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의지다 있으면 고시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체력이 약해요. 근데 저 정도는 견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 정도는 견딜 겁니다. 주간 학습 일정입니다.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냥 휴식도 아니고 완전 휴식을 해야 돼. 그냥 휴식이 아닙니다. 완전 휴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끔 지난번에 이제 그 부모님들 학생들 생활하는데 관여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참지 못한 어머님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우리 애가 뭐 일요일 날 쉬고 있어요. 아직도 자고 있어요. 저는 뭐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놈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여러분 이제 수험 경험이 대학 가는 경험만 있습니다. 대학은 오지선다로 이렇게 정답을 고르니까 이게 학원으로 치면 오픈북입니다. 주어지는 데서 답을 고르는 것이에요. 그 두뇌 에너지 소모량이 그게 100이라면 주관식으로 공부하고 주관식으로 써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고 자기 글로 표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3배 이상의 에너지가 더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당 오락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 고시는 사당 오락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 돼. 잠을 예컨대 나는 푹 자면 8시간 정도 자면은 개운해요 이렇게 하면은 9시간 자세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10시간 정도까지 자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0시간 정도 자도 하루에 14시간 남으니까 2시간 식사하고 10시간 정도 자면 3끼 먹기 바쁘죠. 그러니까 2끼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2시간 밥 먹고 나머지 12시간 남으니까 그 시간 하더라도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휴식 충분히 취하고 대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애가 또는 본인이 내가 대학 갈 때는 오전에 6시에 일어나서 정이 12시까지 했는데 놀라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거 견디기 되게 힘듭니다. 그 중간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달리기로 치면은 이렇게 대학이 물론 그때 힘들었지만은 비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상태라면은 고시는 뛰어가는 것이에요. 뛰어가기 때문에 요 시간 하더라도 엄청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시험 성적이 덜 나오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피치를 또 올릴 때가 있습니다. 올릴 때가 있으니까 쌓이는 이제 피로감이다. 아니면 또 기간은 장기성이다. 이렇게 볼 때는 훨씬 더 힘들어요. 스트레스는 시험은 매일 보지. 또 그룹 안에 매일 비교되고 벽에 또 이름은 붙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하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교회 가는 학생들은 일요일 교회 가시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절대 헤어지지 마시고 주말에 만나도 괜찮아요. 대신에 새로 만들고 이거 하지 말고 새로 만들고 있는 거는 유지하고 새로 만들고 이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선행학습 해 주셔야 됩니다. 고시요 이제 주요 과목이 경작행정법입니다. 이게 80% 이상입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비순환 때는 최소한 1순환 해야 되고 1순환 때는 2순환은 최소 해야 됩니다. 2순환 때는 전부 끝내야 되고 2차 시험 전까지는 2차 공부 완성해야 되고 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얼핏 말씀드렸죠. 수업이 예컨대 경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면 행정법 오전에 선행학습하고 그 다음 저녁에는 당일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항상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렇게 루트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지 않으면은 1순환 때 예컨대 선행학습이 안 돼 있으면은 예습도 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허겁지겁 한 과목 가는 겁니다. 미리 해두면은 여유가 아주 있습니다. 이렇게 공강도를 유지하셔야 되고 관리 시스템 준수해야 됩니다. 직영 독서실에 되도록이면 들어오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의무적으로 학습하시고 시험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뭐 시험 빠지면 학원을 나가야 되니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신림동 생활안내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하시죠? 독서실로 오십시오. 독서실로 오시고 우리 독서실에 이제 학생들이 5급하는 학생들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근데 시중 독서실 가면은 뭐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어요. 요즘 신림동 이제 딱 이렇게 수험생이 좀 혼재된 부분이 있어서 뭐 경찰 준비하기도 하고 또 뭐 소방 준비하기도 하고 잘못 걸리면은 뭐 CPA 준비하는 학생들이 계속 계산기 두들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학원은 이제 독서실이 제일 바람직하고 그다음 원룸 이제 부담 좀 되실 겁니다. 원룸에 학원 직영 원룸이 이제 보증금은 있지만 월 5만 원 정도 되니까 부담을 좀 덜으실 수가 있고 식당입니다. 어머니들이 이거 걱정 많이 하시죠. 우리 애가 밥은 제대로 먹는가. 그 고시 식당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제일 까다로운 입맛이 고시생입니다. 공부를 하니까 입맛이 까칠한데 그 입맛을 맞추다 보니까 그 식당들이 나름대로 이제 최저가되어 있어요. 그 진로 따지면은 학식보다 한 3배 좋을 겁니다. 한 끼에 한 3,500원, 4,000원. 한 달 끊으면 한 21, 2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냥 괜찮은 가격에 좋은 식사 할 수가 있고 신림동이 또 물가가 되게 쌉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유일하게 망해간 동네입니다. 그 커피 한 잔에 1,000원. 아주 높은 질의 커피다 이렇게 하면 한 2,000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저 녀석 금수저냐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눈길로 이제 바라보게 될 정도입니다. 통학 문제인데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지역은 신림동으로 이주를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강남인데 서촌대 방배인데 애매하죠.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동하시고 특히 요 세 지역은 뭔가 하면은 서울에서 제일 이렇게 화려한 지역입니다. 화려한 지역에서 고시생은 세상이 제일 힘들어요. 고시 공부 엄청 하고 힘든데 가다 보면 그런 뭐 화려한 장면들이 보이는 거면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통지수가 배가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뭐냐. 내 인생이 이렇게도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자꾸 전투력이 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시생은 그냥 고시생끼리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군인들끼리 있으니까 견디는 겁니다. 총 들고 훈련하고 산속에 있고 전부 있으니까 견디는 겁니다. 고통지수를 조금 완화시켜야 됩니다. 과천 교통 불편하고요. 그 다음 목동 뭐 아주 불편하죠. 송파 잠실은 고민하지 마시고 옮기시고 제 집이 분당인데 뭐 어림도 없고요. 안암 여행입니다. 여행. 통학이 아니고 신촌 뭐 나름 끙끙거리다가 오게 됩니다.
무조건 오게 돼요. 오지 않기도 하는데 학생이 정상이면 오게 됩니다. 학생이 정상이면 오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길바닥에 이렇게 시간을 쓰다가는 이게 꼴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상인 학생은 하게 됩니다. 요 지역은 1시간 내지 1시간 조금 더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1시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문가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걸려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면은 또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오전에 2시간. 그럼 공부 마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또 1시간. 하루에 4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이니까 옮기십시오. 옮기시고. 그 다음 뭐 상도동이나 신림동 이렇게 있으면은 집에서 다니는 게 제일 낫습니다. 3, 40분이면. 이 고시생이 되게 힘들고 외롭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뭐 10시까지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뭐 11시 반까지 하게 되고 또는 12시까지 하게 되고 집에 들어갔는데 원룸이에요. 또 좁은 원룸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물이 쭉 빠질 거예요. 정서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옆방에도 고시생이 있구나. 이거는 좀 안심을 하게 됩니다. 학원 직영 원룸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옆방에도 이놈도 고생하는구나. 나도 견뎌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이제 집에서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니까 한 11시쯤 힘들어 갔는데 엄마가 뭐 나라를 구한 아들이 왔구나, 딸이 왔구나 이런 표정으로 반겨주고 뭐라도 먹을래 이렇게 해서 간식이라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고 차선은 무조건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것이고 학생에 따라서는 가끔 이제 집안인 통째로 이사 오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큰 결정이니까요. 그렇게 오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가끔 계시는데 아주 예외적입니다. 학생만 내보내셔도 충분히 견딥니다. 오히려 나오는 걸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원룸입니다. 원룸이 저희들이 이제 8권까지가 있습니다. 8권까지가 있어서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증금 3,000에 월 5만 원 이렇게 학원하고 직접 계약하니까 위험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원하시면 한번 신청을 하시고 또 이렇게 봐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은 혼자 이렇게 발품 팔지 마십시오. 발품 팔지 마시고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학원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데 소개해드리니까 신림동 처음 오면은 이렇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들리시게 돼요. 들리시게 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학원 안내 받으시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이렇게 방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 주의사항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고시를 준비하게 되면은 입구까지 모으세요. 입구까지 모시고 군대로 치면은 다 이제 남학생들이 이렇게 군대 보내면은 입구까지만 가시죠. 그렇죠? 나머지는 안에서 군대에서 알아서 해주려니 걱정은 되지만은 울타리 밖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제대할 때까지. 고시도 비슷합니다.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고시에 대해 모르니까 생활 잔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그게 생활 잔소리가 주로 엄마에서 나오고 가끔 아빠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아빠에서 나오는 게 더 나쁩니다. 아빠는 표현이 억세기도 하고 그 다음 답답함을 더 격하게 토로하기도 하고 그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으니까 그냥 버려두세요. 그냥 버려두시고 학원에서 알아서 하려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거 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두세요. 고시 공부가 등을 밀어서 되는 공부면은 등을 100번 밀죠. 근데 그런 공부는 아닙니다. 그런 공부 아니고 철저히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울타리 역할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얘가 체력이 좀 달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거라도 좀 먹일까 이런 차원 고민만 하시고 열심히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조언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네가 그래서 고시가 되겠냐 내 고시 공부 이렇게 하는 놈 네가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시고 결과만 책임을 물으세요. 결과만. 과정은 절대로 관여하지 마시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뭐 제공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특이한 부분이 이렇게 불합격할 때 수강료 환불해주는 부분, 뭐 스터디 아주 열심히 하는 부분, 동영상, 복습, 예습 다 제공해드리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원 원룸, 그 다음 뭐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그 팜플렛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환불 기준입니다. 환불 기준 70% 바쁘지 않을 때는 70% 정도 응시하시면 되고 시험 직전에는 이렇게 한 2달은 100% 출석하고 100% 응시해야 되고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불합격 가면 학원이 책임을 드리고
자, 2차를 보겠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직전이 3, 4순환입니다. 이렇게 3월, 6월 이렇게. 이때도 100% 응시해야 되고 40당 했는데 불합격했다 하면은 학원이 전액 환불을 해드려요. 학원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또 실증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장학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명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벌점은 부과합니다. 벌점은 부과하고 누적되면은 퇴학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때까지 퇴학된 학생이 한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그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장기간 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형태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울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 아니면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그런 슬럼프 경우가 많아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룸에 대한 부분, 아까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휴대폰, 스스로 이제 4번 통제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스스로 통제하는 게. 이게 왜 휴대폰이 나쁜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학습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거드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문제입니다. 집에 가면은 보상 심리가 확 발동해요. 하루 종일 내가 엄청 고생했다. 그러니까 뭔가는 지금 즐거운 거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잠자리에서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 좀 차단을, 유침을 뽑는다든가 투지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원룸 이제 그냥 상담하시면 되고요. 지금 수강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로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거지 원로는 받지는 않습니다. 원로는 받지 않고 이렇게 오늘까지 하시면은 150만 원 저기서 이제 추가 할인되니까요. 혜택이 조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립외교원 과목이 적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가격이 조금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역시 오늘까지 선등록 하시면은 저희들이 선등록을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안 드리면 제일 낫죠. 안 드리면 제일 낫는데 학원 입장에서는 왜 드리는가 하면은 빨리 좀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빨리 와서. 그래도 이제 저런 이벤트를 걸어놓으면 학생들이 오는데 와가지고 제 얘기를 듣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서 요 시기에 시행착오가 방지되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 한 1월 이렇게 오면 그때는 조금 학원이 손쉬기에는 조금 불편한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좀 충분히 정보를 얻으셨나요?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신림동, 예, 말씀 주시죠. 합격생 비율이 2차, 3차, 두 번째, 세 번째 그쪽에 제일 많이 분인데 있나요? 합격생 비율이 패스하는 애들이, 예? 패스하는 애들이 쉽게 말해서 재수, 삼수 이쪽 애들이 제일 많이 하나요? 아니면 처음에 하는 애들이 많이 하나요? 학원에서는 처음 하는 애들이 많고요. 밖에는 2번, 3번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예. 학원에는 2번, 3번 시키면은 학원 역할을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 학원 내에서는 이 학생들 표현으로는 초시생들이 많이 있죠. 예.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삼시생도 있고 이렇게 인시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은 학원에서 몇 년 한 게 아니고 밖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학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하고 개별 상담 원하시면은 저게 이렇게 신청을 하셨죠? 거기에 맞게 한 번당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면 궁금증이 대부분 해결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일 오시거나 좀 기다리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